여기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소꿉놀이 수준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중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만든 현무호 또한 그 소꿉놀이의 자네일 뿐 대단한 것도 아니라며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한 군사 외교관이 내뱉은 이 말을 듣자마자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인 남성은 반박도 못한 채 화를 삭히고 말았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으로 최연소 군사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엘린이라고 해요. 사실 최연소라는 기록의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여성 중에는 제가 최연소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국제 군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여기는 제가 가장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사람들로 꽉 찬 회의실 맨 뒤에 앉아 세미나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세미나는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군사 기술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일이기 때문이죠. 세미나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전문가, 외교관,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낮은 속삭임과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 간간이 들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사브 그리펜 세미나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군사기술 애호가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거든요. 방 자체는 커다랗고 천장이 높았으며 밝은 조명이 너무 강렬해 분위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큰 스크린에서는 최신 전투기, 미사일, 스텔스 기술이 보여지고 있었고 화면 가득히 통계와 영상들이 관객을 감동시키려는 듯 깜빡거렸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토론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사브 그리펜 세미나는 최신 국방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강력한 군사 인사, 외교관, 그리고 기술자들이 자리했죠. 오늘은 모두가 최근 혁신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앞쪽 자리에는 네덜란드 국기를 가슴에 단 핸드릭이 앉아 있었고 세미나에 완전히 집중한 모습이었어요. 핸드릭은 마치 여기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처럼 보였어요. 발표자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이해하는 듯 보였죠.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게는 이 모든 게 그저 소음 같았어요. 오늘 토론의 중심은 사브 그리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오늘의 초점은 다름 아닌 현무호 미사일이었죠. 그 미사일은 다른 무기들과는 달랐어요.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죠. 한국은 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깊게 요새화된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하고 파괴적인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 미사일은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존재가 가진 의미는 명백히 매우 컸습니다. 드디어 현무호의 모습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죠. 현무호의 탄생 배경이 브리핑되고 곧이어 현무호의 기술력에 대해 언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였어요. 한 남자가 일어섰는데 그는 키가 크고 똑바로 서 있었으며 그의 어두운 유니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산페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는 중국의 고위 장교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권위가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의 현무호 미사일은 그저 과대포장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과대평가되었고 칭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수준의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미사일은 세미나 내내 화제가 되어 왔는데 그 미사일은 정확성과 강력함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기로 소문이 났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모든 걸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페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무슨 말을 할지 신중히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말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에 있던 네덜란드 장교인 핸드릭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페이 장교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립니다만 현무호 미사일은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그 설계는 깊이 요새화된 구조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전을 인정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핸드릭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설득하려는 태도를 유지했고 그 때문에 방 안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핸드릭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무게를 실어갔습니다. 하지만 산페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미사일은 그저 주의를 돌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군사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는 팔짱을 끼며 조소를 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즐기는 것 같았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응시한 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듯 폭발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죠. 순간 이건 제 직업인 외교관으로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최대한 무게를 싣고 말했죠. 우리는 세계 군사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각 나라의 기술 발전은 모두의 안전과 안보에 기여합니다. 한국의 미사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혁신과 연구, 그리고 방어에 대한 필요성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자중해 주세요. 산페이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을 자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방 안의 긴장은 팽팽했지만 제 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힘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성에 관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파괴 없이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미사일은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도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마치 방 안의 긴장을 식히는 산들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은 자리에서 자세를 고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핸드릭은 저에게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산페이 역시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전만큼 대립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세미나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 논쟁이 남긴 흔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발표만을 듣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기술이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다시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전망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이 어떤 수치나 그래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군사 장비 하나하나 뒤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 미사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 말했던 방식이 저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힘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고 기술을 어떻게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중국의 업적이 인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핸드릭이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자아를 비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지역 안보에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죠. 특히 방어 능력 측면에서요.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핸드릭과 산페이에게 집중됐죠.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군사 세계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자존심의 충돌이었죠. 저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어요. 산페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좁아졌고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어요. 방어 능력. 그 미사일이 위협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죠. 산페이, 현무호는 위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무기입니다. 한국은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해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긴장이 끊임없이 고조되는 지역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미사일은 그들의 회복력의 상징이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다시금 흐르고 제가 너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핸드릭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 역시 따라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산페이의 표정이 잠깐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이유로 무기를 개발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 미사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에요. 그건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큰 나라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잠시 동안 산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렸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 미사일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위협을 느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존중은 서로 간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국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산페이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더 깊은 뭔가가 있었고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얽혀 있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세미나가 끝날 즈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긴장이 풀린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전투기와 미사일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넘어선 무언가 말이죠. 그렇게 세미나가 끝나고 세미나실을 나서면서 아까의 충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제 뺨을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건물 끝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해는 낮게 떠 있었고 건물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산페이와의 뜨거운 논쟁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금속 난간에 손을 얹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 직업은 항상 외교적 접근, 인내심, 그리고 침착함을 요구했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세계는 복잡합니다. 국가의 자부심, 세계적인 경쟁, 끊임없는 기술 우위를 향한 경쟁이 뒤섞인 곳이니까요. 오늘은 협력을 위한 자리에서도 감정이 얼마나 쉽게 치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루였죠. 사실 세미나 도중 갑작스런 그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군사 기술에 반대하는 의견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의 태도는 그저 직업적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에는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숨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 표면 아래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만한 정도의 기술력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 미사일 개발에 수년을 투자했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의 상징이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페이에게는 이 미사일이 자기 나라의 우위를 위협하는 도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좌절감이 더욱 표출된 것이었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과소평가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무대에서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나라들에 가려 우리의 노력이 종종 간과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 앞에서도 결코 무시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더 큰 그림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저는 공감과 결단력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시를 등지고 세미나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복도는 한결 조용해졌고 발표가 끝난 후의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산페이는 출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우리는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산페이, 조심스레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엘린, 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 생각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좌절감이 단순히 미사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잠시 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쳐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언가를 고심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쓰디쓴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문제죠. 저는 잠자코 기다리며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수년간 일하셨어요. 그분은 한국의 첫 기술 공장 설립을 도왔던 팀의 일원이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그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중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었죠. 그것도 엄마와 단둘이서요. 학교에서 저는 늘 꼬리표가 붙어 다녔어요. 아버지가 중국에 계신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었죠. 그러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었죠.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우리는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낯선 사람 같았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의 말이 예상보다 제게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가 군사적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건 가족 이야기였고 진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끔 감수해야 하는 개인적인 희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떠난 게 너무 서운했어요. 산페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데려간 한국을 원망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군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굳이 한국 같은 나라를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당신 곁을 떠날 때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뭔가 영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당신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 수도 있죠. 산페이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그리고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였어요. 그의 말은 우리 사이에 묵직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미사일이나 한국 자체에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느낀 건 상실감이었고 그 상실감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 진보의 물결에 밀려난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거 아세요? 저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셨는데 한국 의료진이 구해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전쟁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때문이었죠. 산페이는 저를 바라보며 그의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도 그들에게 뭔가 다른 걸 보셨군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도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의 성장이 단순히 경쟁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작은 나라가 역경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산페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이해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가 쌓아왔던 감정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중국의 것을 빼앗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누구나 그들의 크기나 역사에 상관없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산페이와의 대화를 마치고 세미나를 나설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무게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군사 기술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충돌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컨퍼런스 센터 밖으로 나서니 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덕분에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어요. 하늘은 이미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해는 저물면서 도시 곳곳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밖에 나오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근처 벤치를 발견하고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현무 미사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징이 된 이 미사일 말이죠. 한국에게 이 미사일은 진보와 회복력을 의미했고 수년간의 혁신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페이에게는 그 이상으로 개인적인 상처와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죠. 그와 나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한국처럼 어떤 나라에겐 위협에 맞서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산페이처럼 어떤 사람에겐 자신이나 국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시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결단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느끼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번 세미나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저보다 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생각에 잠긴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핸드릭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큰 키와 차분한 태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산페이가 미사일을 비판했을 때 한국을 변호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핸드릭이 벤치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하며 자리를 조금 옮겨주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고 잠시 우리는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느꼈던 긴장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잘 대처하셨더군요. 잠시 후 핸드릭이 말했습니다. 산페이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산페이가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핸드릭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당신 말이 그에게 통했나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시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죠. 특히 오랫동안 고집해온 생각일 경우에는요. 그래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핸드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세미나는 서로 협력하고 배워가는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경쟁으로 변질되곤 하죠.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졌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말이에요. 정작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이야기는 잊기 쉬워지죠. 맞아요. 제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기계나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왜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다시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오늘 하루의 무게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핸드릭이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봐야겠네요.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엘린, 저도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같은 편이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그럴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핸드릭이 걸어가는 모습을 잠시 더 지켜보다가 저는 다시 벤치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다시 산페이에게로 돌아갔어요. 지금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죠. 우리의 대화가 그에게 오래 남길 바랐고 아마도 그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지키고 존경하는 나라의 발전과 회복력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배운 것이 있었죠. 공감과 이해가 가장 넓은 간극도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그 혁신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현무호나 제20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였죠. 결국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나 가장 은밀한 전투기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삶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야말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